자, 지금 이 시간 속보로 행안위에 지금 이재명 대표 암살 미수 사건에 대한 현안 질의가 현재 진행 중인데 다행히 증인 둘이 도망을 안 가고 다 나왔어요. 숨겨주긴 싫었겠죠. 근데 아마 별다른 대답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들을 수 있는 게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미 뭐 한동훈 스타일로 이제 모든 공무원들이 교육이 됐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이미 언론에 많이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대답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뭐 요따위 얘기로 해갖고 시간만 때우고 지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거짓말의 최고, 정치쇼의 최고의 극상은 그저께 있었던 서천에서의 윤석열과 한동훈의 정치 봉합쇼였는데요. 상인들 안 만났다 그러고 난리를 치니까 한 명 만났다. 아니 150명 만났다고 했잖아. 박수 치고 막 눈물 흘리고 뭐 그랬잖아. 그래서 대통령께서. 한 명 만났다. 누군데? 상인회장 얼마 만났는데 10초. 네, 관련된 내용 기사 보겠습니다. 네, 경기 서천시장에서 만난 상인은 단 한 명, 상인 회장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은 현장에 나온 150여 명의 피해 상인들은 대통령의 방문에 감사를 표하고 눈물로 어려움을 호소했다며 상인들이 만나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 반박도 했는데요. 그런데 상인 회장에 의하면 200명이 넘는 상인들이 먹거리동 2층에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 자기한테 와서 상인 회장님 어디 있냐고 찾아서 1층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사진이 필요했네. 딱 만난 시간이 10초밖에 안 됩니다. 10초 동안에 감사하고 울고 네. 박수 치고. 박수 치고 거기에 위안까지 받는 150명이. 네. 있지도 않은 150명이. 2층에 있는데. 혼자서 150명 몫을 아휴. 네, 상인회장이 했다는 거죠. 네. 처음엔 진입도 못하게 했다가 네. 근처에도 못 가게 했다가 상인회장 어딨어? 라고 급하게 불러가지고 결국은 가서 만나긴 했는데 비상재난지역 선포 관련된 얘기만 그냥 쓱 던지듯이 하고 그냥 그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즉시 검토하고 혹시 어려운 경우에도 이에 준하는 지원을 하겠다라고 끝. 그래서 그 회장님이 사진이 있기는 있는데 굉장히 표정이 어두워요. 안 그러겠어요? 지금 할 말은 산더미 같고 네. 뭔가 부탁하고 싶은 것도 있고 약속받고 싶은 것도 많은데 지금 그 상황에서 눈도 제대로 안 맞춰주고 10초 그냥 립서비스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갔으니 당연히 표정이 안 좋겠지. 그래서 그런지 메이저 레거시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안 써요. 사진도 안 올라옵니다. 그리고 MBC에서는 정치쇼, 정치 공세에 대한 비난 기사들을 MBC는 잘했어. 쏟아내고 MBC를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자, 요거 MBC만 한 것 같아, 내가 볼 때. 여기 뭐냐면 여기 있잖아요. 와가지고 요 기다리는 거 보여주고 요 한동훈 이렇게 와가지고 요 만납니다. 그래. 안 봐, 얼굴은.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요 뒤에서 한동훈하고 윤석열 투샷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여기 뒤에 있는 사람들을 다 가려요. 가지 말라고. 자, 보세요. 잠깐만요. 나머지 김태형 니도 분들은 조금 나가고 뒤로 가세요. 가세요. 네. 한동훈하고 투샷 만들어 줍시다. 그래서 아무도 뒤를 안 따라가죠. 안 따라가잖아. 이게 무슨 짓이야 도대체. 그리고 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두 사람은 전혀 윤과 한은 눈을 마주치거나 대화를 나누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누구한테 하는 거야? 이상민하고 김태형한테 넉넉히 지원할 테니까 걱정하지. 이거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도대체? 다 정치인들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도대체. 그러니까 시장 상인한테 저 얘기를 해줘도 믿을까 말까 하는데 지네들끼리 서로 립서비스를 한 거예요. 그래놓고 바로 차 타고 올라가 버렸어요. 이상민 기차 타고 이상민도 마찬가지고. 저 김태흠이도 저기 상황에서 그 시민들 그러니까 피해 상인들 안 보고 도청으로 돌아갔다니까. 자, 상인이 그래서 나중에 인터뷰를 합니다. 이 상인 회장이에요. 아까 1층에 갔다는 10초 봤던 유일한 사람인데 이거 막 인터뷰하고 있으니까 김태형이 와가지고 막 뭐라고 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막 하니까
아유, 착오가 있었다. 대통령은 밑에 다 상인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상인들이, 저렇게 양복 입고 있는 애들이 상인들이 전부 다, 그거 경호처 직원이 다 있어가지고 우리는 못 갔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면 계속 누구냐고 그러고, 뭐 누구라고 말하면, 알겠는데 그거 착오가 있어. 계속 말이. 누가 그런 때문에.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대통령 없었다는 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다 착오가 있었다고. 계속 그 말 하고, 상인회 회장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 순간순간 째려보고, 이런 게 계속 인터뷰 영상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분이 뭐라고, 이 여성분이 뭐냐면, 대통령 본 사람 있냐고, 한번 손 들어보라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손 안 듭니다. 없다고. 우리가 가려고 했는데 걔들이 막지 않았냐고. 왜 2층에 올라오기로 해놓고 안 올라왔냐고. 왜 대통령이 와가지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것처럼 해놓고 그냥 갔냐고. 그래서 이 행사가 만들어질 때 보통 이제 이런 행사를 가서 만난다고 하면 사전에 시간 조율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윤석열 관련한 스케줄하고 한동훈 관련한 스케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더 높죠? 당연히 당연히 대통령이죠. 윤석열이 높은 그거잖아요. 근데 윤석열은 1시에 간다고 통보를 했고 아니지. 한동훈은 1시에 가는 걸로 통보를 했고 윤석열은 4시에 가겠다고 통보를 했어요. 쉽게 말해서 윤석열은 그렇게 오전 일찍 움직일 마음이 없었던 거야. 근데 1시에 한동훈이 나온다는 말을 듣고 김태흠은 7시에 나와갖고 상인들부터 시작해갖고 경무원들 뭐 이런 사람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4시간 전에 온 거잖아. 만남은 1시 반에 이루어졌으니까 4시간 전에 이미 와갖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동훈은 차에서 1시 한 10분까지 기다려요. 주민들 안 만나고. 주민들은 이제 7시부터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이 4시에 오겠다고 하는 윤석열이 한동훈이 1시에 와 있답니다라는 말을 듣고 땡겨갖고 도착한 게 1시 반인 거예요. 이 경호처 스케줄에서 확인이 된 내용입니다. 즉 여기를 가서 봉합쇼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 스케줄에 한동훈이 맞춘 게 아니고 한동훈 스케줄에 대통령이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 권력 구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바지라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아니죠. 윤석열은 기분 나쁠 수밖에 없지. 나 어저께 감기라 그래서 하루 잘 쉬었는데, 한 일주일 쉬고 싶은데 이참에 갑자기 봉합쇼 해야 된다 그래갖고 아침부터 끌려온 거예요. 그러니 표정이 좋을 수가 있겠냐고. 왔죠. 와가지고 대통령실에서 이 사진이 제일 메인에 있어요. 자, 이게 29개, 어제는 30개였습니다. 하나를 뺐습니다. 뭘 뺐는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제 이게 제일 메인 사진이거든요. 이게 상인들인 줄 알았다는 거 아니야? 이게 다 상인들이라고? 이거 찾은 사람들이 있어요. 못 찾을 줄 알았죠. 홍문표도 갔어? 사람들 다 찾아놨어. 이상민, 전진석, 김태형, 함동훈, 홍문표, 오영주, 장동혁. 정진석 상인회장 여기 맞고. 하나 있는데, 심지어 상인회장을 보고 이야기하지도 않아. 눈도 안 마주치죠? 경호처장, 전 서청근수, 전 도의원. 다 정치인한테 하는 거 그럼 아닙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다 아는 얼굴이네. 전부 다. 옛날에 보령 가서 술 먹을 때 그 멤버들 아니야, 지금. 이 멤버들. 밤중에 헬기 안 나왔던 그 멤버들. 나 진짜. 이 새끼 충청도만 가면 이 지랄을 하는 거네. 그러면 한동훈이 스케줄 때문에 올라온 거 자체가 윤석열은 화가 난 거예요. 원래 4시에 와서 이거 하고 네. 끝나고 술 한잔 먹으러 갔어야 되거든. 근데 한동훈이가 같이 가는 것처럼 되는 바람에 기차 타고 온 거 아니야. 2차 잡아오는 스케줄이 깨진 거네, 한동훈이 때문에. 자, 사진은 29장이라 했잖아요. 근데 어제 30장이라 했는데 하나가 빠졌다 했잖아요. 제가 네. 빠르게 돌려볼게요.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진 뭐가 빠졌나 한번 보세요. 빠르게 넘겨보겠습니다. 이것도 다 정치인들이었죠? 그 다음에 그냥 쭉 넘어갈게요. 비슷해? 자, 뭐가 빠졌을까요? 몰라요. 뭐예요? 기억 안 나죠? 네. 뭐가 빠졌냐? 요게 빠졌네. 박수 치던 이상민이 빠졌네. 박수 쳤다고 뭐라고 해서? 어. 우리 방송 들었나?
아니, 이게 기사로도 많이 났어요. 너무 활짝 웃었네? 하면서. 행안부 장관 표정 논란, 2, 3일이라고 얘기도 안 해. 행안부 장관 표정 논란, 이게 박수 치는 게 인터넷에서 엄청 돌아다니고 기사까지 나잖아. 친구야, 그러니까 빨리 끝내고 술 먹으러 가자. 그러니까 대통령 사진에서 지워버린 거야, 그냥. 아이고, 참. 열심히 산다들, 진짜. 열심히 살아, 아주. 근데 결과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이 쇼를 이렇게 하면서 내놓기는 뭐 상인들 해갖고 다 이제 말하자면 상인들 뭐 150명을 만났는데 뭐 울면서 뭐 감사를 표하고 뭐 이랬다라고 북한 중앙 조선중앙통신이 조선중앙통신이야? 기사를 냈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걸 내고 나머지 기사를 안 내야 이게 거짓말이 돼요. 근데 한 명이 만났다라고 이걸 또 내버리면 결과적으로 어저께 한 얘기가 전부 다 거짓말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또 공개해버린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이거는 이제 오마이뉴스가 취재를 해가지고 통해서 이제 이 기사를 낸 거고, 그쪽 입장은 아마 그럴걸? 아유, 몰라서 못 갔어. 그리고 다 있는 줄 알았어. 이게 끝일걸, 아마? 그래서 저거를 계속해서 걸어놓고 있으면 이제 서천 쪽에 있는 서천이 또 윤석열 50% 이상 찍었던 지역 아니겠습니까? 서천 쪽에 있는 여론들 내지는 현장에서의 충청도 쪽에서 여론이 나빠지니까 이거 2, 3일 안에 또 다 내려갑니다, 기사에. 결과적으로. 안 갔다는 게 계속 빵꾸가 나고 있으니까. 근데 KBS는요, 어마어마하게 이것 갖고 빨고 있어요. 위로했다. 봉합됐다. 그리고 뭐 폴더 인사 한 것 같고 뭐 둘이서 완전히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돼 있지만 결국 이 봉합은 성공하지 못했다. 이제 윤석열 입장에서는 한동훈을 죽여야 되는데 지금 죽여버리면 대체를 못 시키니까 힘 빼기에 들어갈 거고, 그러니까 기존에 한동훈이 하고 있던 공천권부터 한동훈 쪽 인사들에 대한 낙천에 대한 공작을 꾸밀 것이고, 그러면 한동훈 쪽에 줄 서 있던 사람들하고 김건희 쪽에 줄 서 있던 사람들하고 이제 어느 쪽으로 이게 힘을 몰아줄 것이냐를 놓고 치열하게 싸우게 될 거라는 예견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현재 이거는 봉합하지 못한 게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뭐, 그것도 그건데, 지금 이 시장 상인들이 지금 설을 앞두고 이렇게 화제가 났는데, 대통령이고, 뭐, 여당이고, 신경을 안 쓰잖아요. 아예 안 만나잖아요. 민주당만 만나주고. 민주당 만나서 뭘 하는데 사실은 투표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전부 다 구청, 해가지고 전부 다 안 보니까 저 국민의힘이야. 대통령 그것도 투표한 것도 보니까. 이 기회에 좀 바꾸셔야 될 것 같다. 이거 특별 재난구역 지정하는 거요. 대통령이 말하고 행안부 장관이 승인하면 하루 만에도 가능합니다. 네? 근데 해줄까? 문제는 뭐냐면 특별 재난구역이 선정되는 순간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네. 세수도 계속 부족한데. 근데 그 돈이 어. 원래 박덕흠이가 낼 수 있는 그 시비 안에서 해결하는 게 원칙인 건 특별 재난 지원이 되게 되면 국가가 이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원래 화재 피해는 좀 이렇게 규모가 크게 나온단 말이에요. 보험사하고 일반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말해서 박덕흠이가 계산을 하면 김태흠이가 계산을 하면 50억 방으로 해결될 건데 특별 재난기금을 해버리면 500억 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고 질질 끌 거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네, 안 할 수 없겠죠. 왜냐면 선거철 바로 앞인데 이거는 아마 딴 거 빼서 쓸걸요, 아마? 그러니까 딴 거 빼서 쓸 수 있는 돈이 있냐라고 물어보겠죠. 근데 혜미가 없어요 라고 말하면 질질 끌려가고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충남 지역에서 작년 여름에 입었던 수해 제대로 지금 지원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괴산 지역 관련해서 그 하우스 농가들 어마어마한 피해 입었잖아요. 네. 지금 아직까지도 정상적인 지원이 100% 되지 않고 있어요. 일부 중요
뭐 배수로라든지 일부 공용시설들 이외에 개인들에 대한 피해 조사 내지는 거기에 대한 보상 아직까지도 진행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총선 직전엔 다 해준다고 할 수도 하겠지. 있겠습니다만 아니, 그리고 어차피 얘들은 신경 안 쓰는 게 안 해줘도 뽑아주잖아요. 그거야. 분위기 보고 여론 보고 있는 상태에서 야, 설 잘 살아 그랬더니 감사하고 그렇게 심하게 지역 언론을 비롯해갖고 그 여론조사 돌려보니까 야, 아직도 이쪽에서 우리 많이 나온다. 안 해줘요. 그렇겠죠. 그리고 어제 대통령 관계자가 이 윤석열 왜 안 올라갔냐 그러니까 김태흠은 몰랐다. 1층에 있는 줄 알았다고 했잖아요. 대통령실 관계자 뭐라 했냐. 건물 구조상 올라가기가 어려웠고. 그럼 200명 상인들은 뭐 사다리 타고 올라갔어? 그러니까 말이 됩니까? 그 시장에 뭐가 구조가 올라가기가 어려워. 난 그 뒤에 핑계가 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불이 난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불만이 많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럼 뭐 불이 나서 감사합니다. 대통령 덕분에 이게 불이 요 정도에서 그쳤어요. 그렇게 말해야 돼, 그러면? 그러니까 국민들을 개대지로 하는 겁니다. 그냥. 아니, 차라리 뭐 경호상의 문제를 생각했다든지 혹시라도 너무 많은 인원들을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만났을 때 무슨 뭐 신변 위협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이제 대통령실이나 경호팀들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해버리면요. 쥐는 잘못한 거 없는 거예요. 결국 그거라니까. 우리 잘못한 게 없어. 몰랐어. 그리고 올라가기 힘들었어. 끝. 무게가 또 배치도 안 돼. 말도. 맞지도 않아. 아무튼 이런 놈들이 이런 정신 빠진 놈들이 장관이고 도지사고 국회의원이고 군의원이고 시의원인 겁니다. 이건 단순하게 서천 지역 주민이 과거에 뭐 윤석열을 찍었네 안 찍었네 지금도 윤석열을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국민은 당연하게 세금을 내는 의무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직자들 특히나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뽑은 이런 선출직 공무원들한테서 반드시 그에 합당하는 대접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블랙 컨슈머인데 이만큼의 불만이 있어도 안 참는 사람들인데 생계가 걸려있고 생존이 걸려있는 이 정치의 문제하에서 언제까지 한없이 윤석열을 믿고 윤석열을 지지하고 국진당을 지지하면서 묻지마 이찍을 하실 겁니까, 진짜로. 얘네들은요, 자기들을 도와주는 사람, 자기들을 지지했던 사람부터 배신을 때려요. 왜? 배신해도 돌아서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부터 배신을 때린다고요. 찍소리 못할 사람들. 그러니까 변화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나중에 찍는 거는 그건 알아서 하세요. 하지만 지금 있는 이 순간에 대통령 뭐 하는 거냐, 충청도를 뭘로 생각하는 거냐, 서천을 뭘로 생각하는 거냐라고 분노를 표하지 않으면 아유 그냥 가서 사진 한 장 찍고 왔더니까 다 해결되네. 이러고 끝나고 그런 행위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분노하고 다음 뉴스 갈게요. 네.